한계치에 다다른 법인 택시들은 이제 도산하기 시작한다. 한계치 법인 택시들이 정리되고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또 하나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냐 하면 아직 그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 그 카더라일 뿐이기 때문에 소문이기 때문에 모빌리티하고 연결된 회사 하나가 파산 직전이라는 거야. 파산 갔다고 얘기를 해. 지금 언론에 안 나왔지. 모빌리티에서 인수한 회사. 모빌리티에서 인수한 회사? 한계치에 다른 법인 택시 회사들이 이제 도산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계치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 명의로 대출도 땡기고 다 했겠죠. 네, 다 땡기고. 근데 회사 가치가 30억이다. 그러면 30억 가까이 가면 파산, 30억, 이게 채무가 30억이 넘어가면 파산돼 버리는 거고. 그렇죠. 한 20억까지 가면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 이게 이제 점점 내려갈 거라고. 이게 금방 이 수치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법인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해 보이는 회사들도 속으로 보면 가스값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채무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나오면 인수자는 없고, 그렇죠. 결국은 줄도산의 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법인 택시들의 한계가 오고 있고 이미 이제 도산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 좀 먼저, 지방은 아직 그 저번에 한 두세 달 전에 그 평택인가는 그 가스비 이런 데도 올린다고, 산악금 올린다고. 네, 그렇죠. 공문 올렸다며.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데, 네. 서울은 지금 2중고 3중고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임대 차고지인 양반들은 임대 연장을, 그 차고지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야. 차고지 임대 연장을.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지금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땅을 활용해서 이제 차고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주들이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심지어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잖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택시, 금천구에 차고지가 되게 많거든. 네. 근데 구청장이 택시 사장들 모아놓고 나가시면 좀 어떻겠느냐고. 우리 금천구에서. 그거? 금천구에서 좀 나가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고. 네. 그래서 택시회사 사장들이 아니, 나가려고 그러면 대토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그랬더니, 아니, 대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무슨 세금을 안 내냐. 그랬더니, 유해시설이냐. 그랬더니, 유해시설 맞아요. 그랬다는데. 유해시설. 민원 많이 발생되는 시설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제 보통 택시 회사들이 새벽에 교대하고 막 이런 새벽에 교대하고, 그다음에 기사 여러 가지에도 주차에 대한 민원,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유해 시설로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금천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금천구를 제가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금천구는 조금 서울 지역 중에서도 그렇게 발전이 덜 된 지역이란 말이야. 네. 금천구에 있는 택시 회사들은 어디 주로 있느냐 하면 저 공장지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공장지대에 들어가 있는 택시 회사를 유해시설이라 그러면 그건 좀. 그쵸. 그건 좀 그러네. 그건 좀 그렇잖아.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네. 그리고 택시를 유해시설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시민의 발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좀 서운하기는 한데, 어쨌든 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거야. 관에서 보는 시각은.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택시 회사들이 협진 있잖아. 네. 협진 알아? 네. 독산동 협진 알아? 가본 것 같긴 한데. 광명시 넘어가는데 축산물 시장이야. 네. 축산물 시장이고 그 근처로 택시 회사들이 많아. 그 주변으로 많아요. 네.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축산물 시장이 보통 여러분들 그게 현대식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시장, 그렇죠. 우시장, 박정희님 우시장인데 거기가 소피 팔고 이런 데야. 그 옆에 있는데, 유해시설이라고 나가라는 거야. 그건 좀 그러네. 그럼, 많아, 거기가.
거기가 택시회사가 내가 아는 데만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만. 그리고 거기밖에 그 땅이 그럴 때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근데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 뒤로는 뭐냐? 그 안양천? 그거? 안양천과 네. 그 사이니까 그 천변이니까 네. 그렇잖아. 그 아파트도 없다? 근데 나가려는 거야. 아파트 세우려고 그러나? 야, 그러고 재개발하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예. 네, 아니, 거기는. 근데 내가 금천구를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시장 옆에 있는 택시회사가 많은데, 아니, 우시장도 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택시회사를 그, 유해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택시TV.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만 대, 법인이 약 한 2만 4천 대 정도 있어요. 인수자가 없잖아. 네. 이분들은 지금 팔고 싶어 해. 인수자는 없어. 인수자가 있는 시장이 있어요. 뭐 어떤 시장이죠? 개인 택시는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앞으로도 인수자들이 더 이상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현재는 법으로 불가능한데 이 부분들을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논의해봐야 되느냐 하면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법인 택시가 2만 4천 대 정도가 있는데 뭐 2만 4천 대가 전부 다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한 1년에 한 1,000대 정도만이라도 법인 택시를 개인 택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어떨까? 왜? 개인 택시는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인 택시에 대한 혜택을 서울 같은 경우는 부재만 풀려도 굉장히 시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개인 택시에 대한 면허 자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면허 폭등에 대한 부분들도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감차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1대1 전환으로 하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지. 이거 안 되지. 6대1? 우리야 좋지. 네. 저는 한 6대1 보는데. 그러면 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2대1 정도 2대1도 또는 3대1. 그래도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법인 택시 2대 줄이고 개인 택시 면허 하나 늘리는 또는 법인 택시 면허 3대 줄이고 하나 늘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쳐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법인 택시 가격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없어. 적당가 한 2,100만 원 아닌가요? 2,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3대 정도 되는 거지. 3-4대 정도 되는 거야. 이러면 감차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로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들 감차 효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개인 택시 값이 2억이 간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그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1년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좋지 한 달에 갑자기 3,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고 뛰는 현상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언론에서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야금야금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재를 풀고 법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니까 입지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이러면 이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아예 뭐 어쨌든 법인의 시세에 맞게끔 5대에 한 대든 뭐 4대에 한 대든 3대에 한 대든 2대에 한 대든 1대1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감차하면 그러면 그 면허를 5개를 넘기면 또는 3개를 넘기면 개인 택시 면허로 생성을 해주면 정부에서는 감차를 1원짜리 하나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인 택시들이 어려운데 그 차량들을 팔아서 팔고 나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떠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개인 택시 지금 현재 서울 택시 시세로 본다면 서울 개인 택시는 8,000이에요. 8,000. 네. 그리고 원래는 법인 택시들이
뭐 4천 이야기가 했었는데 이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안 되지. 예, 요즘 뭐 한 2,500 뭐 이런 정도 3천 뭐 이런 정도 예. 한단 말이야. 중간에 부르면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새로 나오실 분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넣고 이 돈을 넣고 중간 기간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2천 한 몇백이면 어쨌든 감차에 대한 비용들 그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대신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해서 개인들에게 불화하는 방식의 남발을 녹여서 내놓으면 개인들은 안전하게 남발을 구매할 수 있고 그잖아. 그렇잖아. 네. 그리고 법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기금을 여기서 나오는 이 소비자들이 부당한 비용을 법인회사에서 받아가면 자기네들은 자연스럽게 퇴로가 열리고 개인은 점점 개인조합은 점점 단위가 커지는 커지고. 거고 그럼 조합비도 많이 들어올 거고 네. 그지? 그렇죠. 그리고 세대 물갈이가 되는 부분들이고 네. 다들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법인 택시를 다 죽일 셈이냐. 뭐 한계치대에서 나가서 니들은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뭐 한계정 기업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다 나가 죽든지 말든지라고 그냥 방치할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슨 방법이라도 취할 거면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택시 면허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대한 책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서울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얼마만 책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비율대로 들어오는 대로 탁탁탁 해서 그만큼 번호 생성해서 내보내버리면 그러면 법인택시 회사들도 경영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숨이 좀 트일 거예요. 굉장히 좀 숨이 트일 거고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택시TV가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부재 해제를 하고 부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면 동시 집행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 법인도 좋고 개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계치에 다다른 법인 택시들이 대량으로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논의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또는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근데 국토부가 이제 개입이 좀 돼야 될 거야 아마. 뭐 그렇죠. 네, 여러 군데에서 개입이 많이 돼야 그 될 대신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저 법인 합자회사 법인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 택시에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내십시오. 그래야 니들 돈 많이 받는다? 부재가 풀려야 가격이, 야, 니들 이제 이러면 개인 택시 가격이 높아야 니들한테 많이 쳐주는 거야. 지금 어차피 법인 택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올라갈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 택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니들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택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법인 택시 많은 법인 택시를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차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짤이 하나 안 드리고 감차하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는 한계치에 다다른 법인 택시 회사 사장님들한테 현찰로 돌려주면서 퇴로를 열어주고 개인 택시들에게는 부재를 풀어주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들에게 부재가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결국은 택시 시장 자체가 개인 택시 정치 위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10년 후 정도는 그렇게 마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해드려 봐요. 그래서 뜻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모으셔서 한계치에 돼 있는 법인 사장님들 이런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 개인 택시 업계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나라에서 정책 자금으로 이거 사는 사람들한테 정책 자금을 솔직한 얘기로 돈을 주는 것보다 장기 융자로 이거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뭐 젊은 사람 들어오게끔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40세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정책 자금으로 한 7, 8천 빌려주시고 네, 그렇죠. 한
1%짜리나 2%짜리 때 장기 저리로 잡아주시면 그래서 그냥 돈 지금 유동성 엄청나게 풍부하고 많잖아. 지금이야 솔직한 얘기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조금 희박한데 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요 부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